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전면 휴장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9월에 소득 증가분의 2배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위기에도 독일의 임금 상승률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매달 월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증권사들의 전망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은행은 물론 이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도 연 4% 미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42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굳이 그런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살릴 반전의 소식 하루빨리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지난밤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 동부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때문에 이틀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각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플로어 거래를 중단하고 전자거래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허리케인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아예 전면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채권 거래 역시 중단이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기상 악화로 휴장에 들어간 건 1985년 허리케인 글로리아 때가 마지막이었고 이틀간이나 휴장한 일은 1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수요일에 다시 개장한다고 밝히면서 휴장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에게 주요 뉴스들을 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입니다. 유럽 증시도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세로 달려왔는데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보험 업종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기상 악화 소식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오늘 유럽 증시 출발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 내려가면서 5,795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4% 하락하면서 7,203, 프랑스 까크 지수 0.76%의 하락세 보이면서 3,408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으로 이처럼 세계 경제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모두 파란불 켠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한 달간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에서 8,929.34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35% 떨어지면서 2,058, 홍콩 항생지수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21,51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는 30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기상 상황을 들어 이틀간 휴장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1888년 이래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수만 명이 대피해 나서고 주요 공공교통망이 끊긴 상황인데요. 학교와 기업, 정부기관들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공항이 폐쇄됐고 12,000건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 수많은 정유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줄여 휘발유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미국 시장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라이언 스윗은 이날 자연재해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기는 하지만 자연재해가 끝난 다음에는 보통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유발된다며 이번 주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줄어든 산업 생산이 향후 수주일 내에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4분기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지표 발표가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노동부는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유럽의 주요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의 미국 상륙 우려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스페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이날 미국 북동부로 진입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에 보험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허리케인이 미국 동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유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7월 임금 인상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9월 개인 소비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호전된 경제 지표가 지수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와 보험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가 커지면서 각 지방단체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비상플랜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샌디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주식시장의 하락폭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침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먼저 3면 기사를 먼저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기업 체감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42개월 만에 최악의 상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글쎄요, 우리 주변에 경제 뉴스들이 다 좋지가 않네요. 예, 우리 원화가 강세고, 예. 그래서 이제 강세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이 수출 전망이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상당히 바닥을 침체돼 헤매고 있고요. 있고,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도 나쁘고, 기업에서도,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기 그렇죠. 또 유로 경제가 지금 아직도 상당히 어두운 상태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자보다는 이제 우리 기업가들이 좀 전망을 어둡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지 않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저기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기업의 이제 투자 부문을 들여다보면 네.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4.2%.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기업 계속 네. 어려움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건이 나쁘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여건이 제일 큰 게 역시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데서 수출이 어둡고, 유럽 사정이 나쁘고, 대미 관계도 지금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근데 국내 소비도 좀 지금 침체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 길은 해외가 좀 나쁘면 국내 경기라도 살아야 되는데 국내도 이제 전망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으로 모두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고요. 예.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내수를 살펴봐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예.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미국 대선하고 우리나라 대선도 또 투자 심리 위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겠죠. 옳은 말씀이에요. 매경에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기업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 포퓰리즘으로 그 투표자한테는 그게 아필이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정치적인 분위기 조성이 아주 나쁘다고요. 반기업적인 그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그 대선 주자의 그 정치적인 발언은 참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소개된 기사에 보면 기업 체감 경기가 42개월 만에 최악이다라면서 네. 그 근거로 이제 경제 심리 지수라는 지표를 예. 사용하고 있는데 예. 경제 심리 지수라는 지표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죠? 그게 그 한은에서요. 예. 한 5천여 개의 기업체한테 이제 그 여러 각종 기업에 이제 설문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나아졌느냐, 보통이냐, 나빠졌느냐, 이제 그걸 해가지고 나아졌다는 거 하고 나빠졌다는 의견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플러스 100을 하거든요. 예. 100이 떨어지면 나쁘다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자꾸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100이고요. 예, 변화가 없어 100보다 낮으면 괜찮다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안 100이고. 좋아진 걸 예.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68이니까 쭉 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기가 나쁘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예. 사실 뭐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6월에 82에서 지금 예. 10월엔 68까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급 예. 하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자, 기업들도 힘든데요. 예. 고모님 보면은 예. 지금 은행도 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12면입니다. 네. 은행들 수익이 지금 반토막 나고 있다. 네. 내년에는 반의 반토막이 날 것이다 하는 네. 지금 기사가 있는데 사실 뭐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어져서 당분간 기업 네. 활동도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만 사실 은행들도 또 적지 않은 좀 어려움을 겪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은행은 원칙적으로요. 마진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하고의 그 차액이 은행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예. 근데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면은 마진이 줄어드는 게 항상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그 효과가 한 3개월 만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예. 지금 은행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금하고 대출금리의 그 마진이 있는데 예금은 대개 한 10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예. 예금을 조정하 이미 다 예금이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10개월인데 대출은 3개월마다 대개 바꾸지 않습니까? 예. 이유로. 그러니까 임팩이 금방 오죠. 은행의 이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성장하고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마진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확창을 하고 이제 이 말하자면 수요가 늘면은 이 마진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근데 이제 결국 한국 보면은 은행들이 그 과당 경쟁이에요, 지금. 은행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너무 많고 또 은행의 중요한 수입원이 부동산 융자 아닙니까? 예. 그쪽이 다 막혔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지금 다 막혀 있고요. 막혔고. 예.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한국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나빠요. 그래서 금융 주식이 요새는 빛을 못 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출금리에는 3개월 예.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돈을 빌려주고 예. 예금금리에는 1년 정도 그게 그렇죠. 영향이 나타나 보니까 예. 싼 값에 돈을 빌려주고 예. 또 비싼 값을 예. 예금에는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도 떨어지고 예.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예. 또 마진 폭도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저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사실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요즘 은행들의 수수료 문제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들이 이제 수수료를 조금 붙이고 이제 마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한은에서 많이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은행 예, 예. 감독국에서도 그렇고 붙이지 말라. 예. 이 은행 감독할 때 이제 검사원들이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예, 예, 정책 위반했다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한국의 실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실정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수료 부분에서 또 좀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감시의 대상이 되기 있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통해서 남기는 이윤도 또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악재로 해서 지금 은행들의 상당히 채산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보면은 기업 자체가 돈을 벌어야 예. 은행에서 돌아오는 이런 비즈니스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기업 자체가 지금 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도 채산성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대출하는데도 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은행에서 지금 부실전산을 꽤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는 건 그 부동산 시장의 담보가 은행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 나올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은행의 이 부실 재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부담이 큽니다, 지금. 예. 네, 그런 면에서 좀 수익성이 나쁘다고 이렇게 봐야죠.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 고모님 일면 기사를 보면 예. 일 와타나베 부인 엔저 틈타 역습. 예. 뭐 모르시는 분 얼핏 보면 와타나베 부인이 누구인가 하는 뭐 총리 부인인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우리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좀 연계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본의 그 와다나베 부인은 이게 뭐 와다나베라는 성이 많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거기다 갖다 붙인 건데요. 일본 주부들을 그냥 총칭하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한국에도 그런 무슨 복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일본도 남편들은 다 바깥에 나 열심히 일하고 재택을 하는 게 부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인들이 또 이상하게 여성들이 투자하는 심리가 대담하다고요. 남성들보다. 좀 모른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얘네 이자가 얕으니까 예. 그걸 그래서 은행에 갖다 놔봐야 이제 수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 살림하는 부인들이 돈을 은행에 갖다 놔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생활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마진을 찾다가 보니까 옌을 가지고 돈을 벌자. 근데 이제 외자 조달을 하는 그런 외국 이 공공기관이나 예. 투자기관에서 볼 때는 일본에 가서 자기네 돈으로 반들을 팔 수가 있거든요. 브라질에서 한참 굉장히 팔았습니다. 예. 일본하고 브라질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그 이민도 많이 가고 꼭 미국 교포가 한국하고 이렇게 예. 관계가 있듯이. 그래서 브라질의 그 헤알번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일본에 가서. 일본 주부들은 돈을 꼬가지고 자기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옌 이자가 얕으니까, 외국 반드 이자는 높거든요. 5%, 6%, 7%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소위 일본의 부인들이 옌을 빌려가지고 외국 반드에 투자를 한 거죠. 외국의 국채에 투자한 거죠. 예. 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 국채에 많이 투자가 되어졌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이 일본 주부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일본의 저금리로 예. 돈을 대출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터키 쪽으로 눈을 예.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터키로 간 이유가요. 예, 예. 브라질 헤알이 이자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레이트가 예. 떨어졌거든요.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20%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투자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외환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부인들이 터키 반도를 가지고 있다가 터키 리라가 값이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 하면 지금 8%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 네. 주부들이 브라질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브라질 환율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제 터키로 이제 눈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관련 상품들을 지금 국내 은행이나 투자기관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국내에서도요? 예, 예. 국내에서는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 가서 일본에 가서 반드를 팔았거든요. 그건 예, 이제 예. 원화 반드가 아니라. 예. 근데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거는 한국의 반드를 일본에 가서 와다나베 부인 그 펀드에 팔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지금 되면 말씀드린 것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투자자들이 일본 투자자들을 네.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되는 상품들은 이제 국내 투자기관의 은행들이 많이 내놓는 것 하나의 같아요. 방법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예. 이제 한국의 이자율이 요새 보면은 장기 채권 같은 것도 한 5%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브라질보다는 또 터키보다는 매력이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한국은 아직도 일본에 가서 원 반드를 파기는 좀 그 이자율로 봐서는 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이랬던 간에 지금 뭐 세계 선진국들이 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양적 완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돈이 풀려 있고요. 예. 한국은 또 뭐 신용 등급 올라가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예. 인식이 되어지면서 투기성 자본들이 지금 국내 유입이 굉장히 많이 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 투기성 자본이 또 어떤 이유로 해서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또 국내 금융시장에도 지금 혼란을 겪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기되고 있는 그 토빈세 얘기가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토빈세는 벌써 옛날에 한 70년대에 벌써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얘기는 하도 유동성 자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게 사실 좀 그 환율의 말하자면 안정성에 많이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빈 사람이 그런 과세를 하자. 예. 과세를 해서 단기로 들어오는 건 다 과세를 하자. 예. 투기성으로 보고 과세하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동안 실행이 안 그러니까 됐던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금융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금융세입니다. 토빈세. 예. 예. 그러니까 급속하게 투기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그렇죠.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저희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안전장치로 과연 실효가 있을까 하는 거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무자들도. 그거를 이제 한국의 경우에 예. 많이 당겨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예금이라고요. 우리 한국의 예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금리를 찾아서 가는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그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걸 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규제를 세금으로 하겠다는 규제를 얘기죠. 한다 예. 하는 거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인데 그걸 규제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번에 그런- EU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금융거래세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건 마찬가지인데 이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결국 올라갈 때는 올라가게 놔둬야 경제가 자연으로 흐르는 거지. 그걸 세금으로 넣는다면은 이제 세금 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돈을 쓸 수가 있다. 하나의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도 그걸 실천하는 국가가 없어요. 아직 예. 실행성에서 좀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투기성 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예.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까를 우려해서 이제 나온 제안인 것 같은데 예.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하는데 한국이 했다 하면은 예. 그래도 원화에 대한 매력도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게 우리 한국의 원화가 올라간다 하면은 국가의 위상에도 참 좋은 영향이 많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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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세계경영연구원 홍병각 고문과 함께요. 조간신문에 소개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좋은 예.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부 내용 예고해 드릴게요. 은퇴 후에 대한 고민 한 번쯤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은퇴 후 경제 설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